안녕하세요. 인투 디 언리얼 입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뷰포트 옵션과 툴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컴포넌트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컴포넌트를 한번 조금씩 다뤄보는 것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티리얼 및 노멀 맵을 적용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배울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떠 게임의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얼리얼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첫 번째입니다. 뷰포트 옵션 및 툴바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하나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열면, 자, 우선 뷰포트라는 것은 여기 중간에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뷰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레벨 내에서의 뷰포트 말고도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의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뷰포트라고 역시 분류합니다. 게임 내에서 어떻게 게임 내의 그래픽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뷰포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뷰포트에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위쪽에 뭔가 이상한 버튼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뷰포트 옵션, 뷰포트 유형, 뷰모드, 뷰모드 표시 플래그, 그리고 툴바, 그리고 화면 분할,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 뷰포트는 표시 플래그, 화면 분할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레벨 뷰포트랑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죠. 우선 뷰포트 옵션입니다. 뷰포트 옵션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뭐 통계 표시,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필드 오브 뷰, 이거는 다른 게임들에서 FOV 알고 계시죠? FOV를 조절해주는 옵션입니다.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유맵을 좀 펼쳐주고, 자, 지금 게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기서 필드 오브 뷰, 지금 현재는 90으로 되어 있죠? 이 9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늘리면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줄이면은 더 가까워지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직접 좌클릭 한번 한 뒤에 그 다음에 수치를 적어 놓는 걸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도 다른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게임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게임 뷰는 게임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실제 게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컨트롤러랑 이 화살표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컨트롤러랑 그 화살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물체는 바로 게임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내가 게임의 화면을 보고 싶다, 굳이 플레이를 누르지 않고도, 그러면 여기서 게임 뷰를 눌러서 그 부분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레벨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뭐 여기 불빛 관련된 것들도 다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여기에 부딪히면 골이라고 띄우는 그 충돌 판정 내는 게 있었죠. 자, 여기서 게임 뷰를 해주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켜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머지 옵션들은 직접 이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타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뷰포트 유형입니다. 뷰포트 유형에는 원근, 그리고 직교라고 되어 있는 것에 상단, 하단, 왼쪽, 오른쪽, 정면, 후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 원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바라보는 그런 걸 보여주지만, 상단, 하단, 여기 직교로 있는 이 6가지는 와이어프레임 방식으로 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직교로요.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원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제가 상단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신기하게 되네.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여기서 하단은 뭐 비슷하니까 왼쪽을 하면 옆쪽에서 이렇게 보인 거, 정면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만
너랑 또 이상한 것들 그렇게 보이게 되죠. 원근 다시 눌러주면 원상복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뷰포트 유형, 네, 뷰포트 유형에 뷰포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본 뷰포트랑 시네마틱 뷰포트가 있는데요. 시네마틱 기본 뷰포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룰 때 쓰는 뷰포트지만 시네마틱 뷰포트는 우리가 여러 시네마틱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컷신 같은 데서 많이 볼 법한 위쪽 아래쪽이 검은색 바로 막혀 있는 그런 화면들 있죠. 그걸 보여줍니다. 이것만 하면은 갑자기 게임이 막 뭔가 컷신 딱 나올 법한 그런 걸로 바뀌죠. 진짜 느낌 그렇네. 그리고 뷰포트 다시 원상복귀 시켜줍시다. 현실은 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뷰 모드입니다. 뷰 모드는 현재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라이팅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 게임에서 바라보게 될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팅 제외 혹은 와이어프레임을 하면 뭐 말 그대로입니다. 라이팅 제외 같은 경우 라이팅이 다 살아계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라이팅 제외를 하면은 어우 게임 뭔가 한 90년대 80년대 게임 느낌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을 하면 웬 매트릭스 느낌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다시 뭐 라이팅 포함 하면 아까 했던 걸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이 세 가지만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뷰포트 표시 플래그입니다. 뷰포트 표시 플래그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하자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현재 이 화면에서 보이게 될 것이고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겁니다. 단순하죠.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각 항목들을 체크하거나 해제하면서 어느 게 무엇이다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귀찮은 게 아니라 귀찮아서 스크린샷 안 넣은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툴바입니다. 툴바는 왼쪽에서부터 길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동 회전 크기.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었죠. WER 누르면은 어떤 거를 조작할 수 있는지 바뀐다고. 한번 볼까요, 다시? 이걸 한 상태에서 제가 만약 E를 누르면 각도 바꾸는 거, R을 누르면 크기 바꾸는 거, W를 누르면 위치 바꾸는 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스페이스만 누르면 하나씩 차례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건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으로 이 지구본 형태는 잠깐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동 스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동 스냅이라는 큰 버튼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건 액터를 끌어놓을 때 그때 월드 표면에 붙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머지 회전 스냅, 크기 스냅은 다 버튼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치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동은 지금 최소값이 10으로 되어 있죠. 그리드 값이.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때 이 위치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위치 부분에서 G 값이 80, 90 이렇게 10씩 바뀌게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이 값을 50 정도로 바꾸게 되면 움직일 때 무조건 130 이렇게 50씩 바뀌게 되는 거죠. 나머지 각들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이게 회전이냐 아니면 크기냐 그거의 차이일 뿐이고 또한 이 그리드 이 주황색으로 된 버튼들은 이 스냅을 켜고 끄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카메라 속도입니다. 카메라 속도는 뭐 지금은 4로 되어 있죠. 지금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속도를 1로 낮춘다면 거의 안 움직이는 정도로 움직이죠. 반대로 만약 8 정도로 하면 자, 좀 많이 빠르네요. 다시 4로 맞춰줍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의 속도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지구보온 형태. 이 지구보온은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 지구본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액터가 기울어져 있든 안 기울어져 있든 무조건 월드, 즉 레벨의 기준적으로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런 값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지구본으로 되어 있죠. 지구본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값들이 다 월 레벨이랑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면 이거를 키면은 이제 오히려 기울어진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직접 두 상황에 다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걸 켜고 끄고 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기호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처럼 4개의 사진으로 4개의 화면으로 분할이 됩니다. 뭐 다른 여러 모델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라이노였나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도 이렇게 누르면은 다 4개를 4분할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하나만 커지게 되고 다시 이걸 누르면 또 4개로 분할 여기 있는 걸 또 누르면 이것만 커지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직교에서 상단 하단 이런 걸 바꿔주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컴포넌트란 액터에 추가할 수 있는 함수성 조각 혹은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는 레벨이나 게임 내에 존재할 수가 없고 무조건 액터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컴포넌트 하나만으로도 액터가 될 수는 있지만 뭐 그 컴포넌트를 그대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액터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는 어떤 부품들이 있죠? 우선 바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악셀, 브레이크 뭐 그런 페달들이 있죠. 그리고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엔 핸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컴포넌트는 이런 부품들만으로는 쓸데가 없죠. 타이어 하나만으로는 별로 쓸데가 없고 엔진만으로도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액터 즉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은 각각 다 쓸모가 있게 되는 거죠. 컴포넌트와 액터의 관계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게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컴포넌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예시로는 뭐 오디오 컴포넌트, 카메라 컴포넌트, 라이트 컴포넌트, 무브먼트 컴포넌트, 피직스 컴포넌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너무 많아서 직접 그 중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우선 오디오 컴포넌트는 대체로 다 이름에 맞는 것들을 다룹니다. 오디오 컴포넌트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뤄주고요. 카메라 컴포넌트는 이게 아무래도 3인칭 게임이다 3인칭이네 3D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서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래야 하잖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이 게임만 해도 캐릭터를 이렇게 360도로 돌려보면서 할 수 있죠.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카메라 컴포넌트 덕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 컴포넌트. 얘는 이제 빛 같은 거를 다뤄주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컴포넌트. 얘는 단순히 위아래 왼쪽 오른쪽 그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말고도 뭐 회전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움직임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피직스 컴포넌트는 로켓 같은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로켓 나가듯이 어느 방향으로 그 분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을 다루는 데 쓰이는 것이 피직스 컴포넌트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수없이 많아서 이것 역시 직접 찾아보시면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컴포넌트 조금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우리 캐릭터 Third Person BP에서 블루프린트에 있는 Third Person 캐릭터 이 블루프린트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죠. 블루프린트 클래스를요. 좀 로딩 시간이 걸리네요. 네. 자, 이 캐릭터를 보면은 캐릭터만 볼게요. 우선은 캐릭터만 보면은 지금 웬 이상한 소시지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요. 소시지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달려 있고 지금 이 화살표는 이걸 선택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형태의 막 움직이는 게 있죠. 자, 일단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소시지처럼 생긴 이 와이어프레임은 캡슐 콜리션이라고 불립니다.
캡슐이라는 형태 자체가 우리가 알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약이나 아니면은 그 조그만 소세지 있죠? 그런 이 원통에다가 두 개의 방구를 붙여놓은 그 형태를 얼리얼에서 캡슐이라고 부릅니다. 이 캡슐 콜리전은 캡슐 형태로 이런 충돌 판정을 일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으로 스켈레톤 메쉬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바로 지금 이 사람 형태의 로봇이고 로봇 모델링이죠. 이게 바로 스켈레톤 메쉬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뼈대 및 애니메이션이 존재하는 3D 모델을 구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켈레톤 메쉬 컴포넌트 자체는 아직 충돌 판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 컬리전을 통해서 충돌 판정을 넣어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러 컴포넌트입니다. 이 에러 컴포넌트는 실제 게임에서는 보이지 않는 화살표입니다. 볼까요? 지금 이 캐릭터에서는 화살표가 보이죠? 근데 실제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화살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없죠. 덤으로 캡슐 콜리전 그 소시지도 안 보이고요. 이 화살표는 컴포넌트의 위치 및 방향값 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이렇게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고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 볼 엔들리스 러너에서 이 에러 컴포넌트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캡슐 콜리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직접 게임을 들어가서 어디 한번 벽에 부딪혀 보세요. 벽에 부딪혀 보려고. 자, 벽에 부딪히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부딪혀요. 지금 이거 말고 이거 괜찮다. 벽에 부딪히려고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제대로 안 부딪히는데도 막힙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좌클릭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죠.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도. 자,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캐릭터를 실제 캡슐 컴포넌트를 켜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캡슐 컴포넌트에 의하면은 이 캐릭터,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현재 벽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근데 모델링상으로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캡슐 컬리전에 의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캡슐 컬리전에 의해서 얘는 더 이상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느 게 좋을까요? 우선 충돌을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다가 직접 이런 충돌 판정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럼 아무래도 일단 사람이 만들기도 힘들고 또 컴퓨터도 그 부분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 주느라 머리가 아파지겠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뭘까요? 2회 맛 히트박스 똥망 게임. 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FPS 게임에서 사용되는 히트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 사이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얘는 죽어요. 머리 위쪽으로 총알이 지나갔어요. 얘는 죽어요. 머리 옆으로 지나갔어요. 얘 역시 죽습니다. 이걸로는 이런 뭐 다른 게임들, 이런 FPS 게임이라든지 그런 정확도가 중요한 그런 게임들에서 똥게임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캡슐 콜리전은 우선은 최대한 그 캐릭터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실제 그 모델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짜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한번 컴포넌트를 직접 한번 추가시켜보고 다뤄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third person 캐릭터에서 컴포넌트 추가를 누르고 static을 검색하면 static mesh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는 뭐 static mesh simulation 이거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아니고 맨 아래쪽에 있는 static mesh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렌더링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지금 third person 캐릭터로 돌아가서 이런 캐릭터가 지금 있는데 컴포넌트 추가 static 치면은 이제 맨 아래쪽에 static mesh 있죠. 자, static mesh를 추가시켜줬습니다. static mesh를 우선 선택을 하면 이 오른쪽에 디테일이라고 된 부분이 뜹니다. 디테일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static mesh의 디테일 관련된 거고요. 지금은 현재 이 static mesh에는 어떤 모델링을
이 구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스테릭 메쉬에 들어가서 큐브를 넣어주도록 하죠. 1m-큐브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이렇게 해도 되려나? 컴파일 한 뒤에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자, 게임 플레이를 하면 이제 캐릭터의 다리 쪽에 이 큐브가 매달려 있게 됩니다. 지금 이 큐브는 단순히 렌더링용으로만 넣은 거, 이 스테릭 메쉬는 보시면은 렌더링용으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충돌 판정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큐브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이 캐릭터랑 계속 부딪히는데도 뭔가 충돌 판정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거를 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지금 이 스테릭 메쉬를 이 캡슐 컴포넌트 위에 놓고서 한번 떼보세요. 이렇게. 다음에 지금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잠깐 올릴게요. 전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저장을 해줍시다. 한번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자, 제가 지금 카메라를 가만히 뒀죠.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는 이 큐브는 캐릭터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뺑뺑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follow camera라고 돼 있는 거에 놓고서 스테링 메쉬를 넣어볼게요. 자, 이걸 누른 상태에서 follow camera에다가 두고 보시면 이제 여기에 드롭하면 스테링 메쉬 옆으로 뭐 follow camera에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컴파일 모 저장 한번 해주면 이번엔 자, 제가 캐릭터 움직이고 있는데 큐브는 그대로죠. 자, 얘는 제가 시선을 움직이면 그 시선대로 큐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맨 왼쪽 상황 같은 경우 스테릭 메쉬는 캡슐 컴포넌트를 부모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그 부모 장식 관계 그런 거를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 아직은 안 배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캡슐 컴포넌트가 움직이는 대로 스테릭 메쉬가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슐 컴포넌트는 지금 현재 플레이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움직이는 방향대로만 그대로 그거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고요. 만약 제가 follow 카메라에다가 드래그해서 놔주면 스테릭 메쉬는 follow 카메라를 부모로 두는 그리고 follow 카메라는 스테릭 메쉬를 자식으로 두기 때문에 스테릭 메쉬는 follow 카메라를 따라가게 됩니다. 스테릭 메쉬는 follow 카메라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각도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그 follow 카메라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각도나 위치나 그런 게. 네, 보시면 이렇게요. 자, 다음으로는 일단 이 스테링 메쉬는 쓸모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요. 컴파일 저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 거는 실제로 한번 그 모델링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에다가 여러 이 텍스처라든지 그런 걸 넣어주는 작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티리얼 및 노멀 맵을 적용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머티리얼은 뭘까요? 머티리얼이란 뭐 사전적인 뜻은 뭐 물질 뭐 그런 뜻이죠. 게임이나 그런 곳에서는 메쉬에 적용해서 씬의 시각적인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에셋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모델링에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페인트는 실제 페인트와는 다르게 뭐 투명도라든지 혹은 광택, 기타 등등 여러 종류를
같이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노멀 맵이라는 거. 자, 노멀 맵은 좀 복잡한데요. 만약 기존 방식으로 모델링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리곤 수를 증가시키는 거. 그것밖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폴리곤 수가 늘어가면 일단 게임이 무거워지죠. 게임이 무거워지고 3D 모델링 팀은 직접 그걸 다 하나하나 깎아줘야 돼요. 고생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노멀 맵이라는 겁니다. 노멀 맵은 텍스처에 있는 각 픽셀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거를 다 바꿔줍니다. 그런 것을 다 바꿔주면서 물리적인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이 두 물체는 두 도끼인가요? 얘네 둘은 사실 모델링 자체는 동일합니다. 모델링 자체 그리고 폴리곤 수도 다 동일하고요. 근데 위쪽 거는 노멀 맵을 사용하지 않은 것, 아래쪽에 있는 거는 노멀 맵을 사용한 것입니다. 딱 봐도 차이가 꽤 나죠. 위쪽 건 뭔가 만들다만 석고 모형 같은데 아래쪽 거는 훨씬 더 제대로 된 조각 같은 이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노멀 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친구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친구는 바로 얘입니다. 검은소 흑우죠. 네, 진짜로. 지금 이 캐릭터는 여러분이 뭐 모델링이라든지 뭐 그래픽 같은 거 만들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아무래도 노멀맵 만드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오파치 카페에 강의 자료에서 인투 디 얼리얼 3주차에 toycow.zi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운로드한 후에 압축 해제를 해주세요. 압축 해제를 해주면은 총 세 가지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sm toycow f.fbx, t-toycow c.tga, t-toycow n.tg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선 smtoycow.fbx는 소의 3D 모델링입니다. 그 메쉬죠. 스테링 메쉬. 그리고 토이카우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의 텍스처 샘플. 그리고 토이카우 N이라 되어 있는 것은 소의 노멀 맵입니다. C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로 토이카우 N.tga입니다. tga를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는데 저는 그 김프 사용하셔서 이 두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실제 게임에다가도 얼리얼 엔진에다가 넣어주면은 바로 이 그림 그대로 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김프 같은 거 없어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걸 만들 건 아니니까 뭐 더 고치거나 그럴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이 텍스처랑 모델링을 추가해 줘야겠죠. 자, 어떻게 추가하느냐? 단순합니다. 유니티에서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비슷하고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third person BP blueprints에 3개의 파일을 추가시켜 줍시다. 그러면 자, 얼리얼 엔진 third person BP blueprints 여기에다가 이 세 가지 파일을 쭉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 뭐 스태틱 메시 임포트 뭐저저 뜨는데요. 그냥 모두 임포트 눌러주세요. 이거 지금 막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건 뭐 확인했다고 하면 되고 이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추가해준 파일은 총 3개인데 그리고 처음에 있던 파일 2개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mtoycow.라는 게 갑자기 생겼죠. 자, 얘는 SM 토이카우가 지금 그 모델링 3D 메시죠. 얘를 위한 임시로 생성된 머티리얼입니다. 얘는 사실 지금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지우진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세 개의 파일들은 뭐 다른 데다가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기 쉽게 third person BP의 blueprints에다가 다 넣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를 직접 생성해 볼까요? 지금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우클릭을 한 뒤에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걸 누르면 됩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누르고 우리가 할 거는 액터죠.
액터 누르고 이름은 bp 카우. 아, 토이 카우구나. 이름 역시 여기서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bp 토이 카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루프린트 그 클래스를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고 더블 클릭을 해줘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뜨는데 가끔은 이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처음 이걸 다루시다 보니까 이 화면이 뜰 것 같은데 만약 이 화면이 뜬다? 그러면은 여기서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열기 이렇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 혹은 뭐 비슷한 화면이 뜰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이라든지.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할 거는 뷰포트를 눌러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뭐 프로그래밍, 뭐 블루프린트 이런 스크립트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요. 자, 보시면은 이런 화면 그냥 단순히 구 하나 딸랑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뷰포트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넌트 추가를 통해서 스태틱 메시를 하나 추가해줘요. 스태틱 메시가 지금 만약 추가한다고 하면은 디폴트 씬 루트라는 데 아래에 존재하게 될 텐데요. 지금 스태틱 메시를 디폴트 씬 루트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 디폴트 씬 루트는 그냥 블루프린트 클래스 처음 생성할 때 이 구인데요. 얘는 실제 게임에서 우리는 별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도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스태틱 메시를 하나를 추가해 주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바로 부모로 디폴트 씬 루트를 두고 내오게 되죠.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임시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딴 거 넣어주면 바로 그냥 사라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메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선 스태틱 메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디테일이 뜨죠. 디테일에서 스태틱 메시 여기서 토이카우를 치면은 SM 토이카우 이 스태틱 메시가 뜨죠. 자, 엔터 하면 소가 뜹니다. 섞고 소가 떠요. 자, 그럼 이제 컴파일한 뒤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소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한번 이제 뉴맵으로 돌아와서 얘를 드래그해서 월드에다가 놔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BB 토이카우가 있죠. 드래그해서 월드에다가 놓아줍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소가 생겼어요. 이 소는 보면은 지금 조금 이 충돌 판정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돌 판정도 있게 생겼고요. 떨어지지 말자. 그렇지만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우가 아니라 지금 배구죠. 우리는 지금 이런 소를 원한 게 아니고 또 눈에 반짝이는 것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색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색을 어떻게 넣어줄까요? 뭐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자, 우리가 이 게임에서 페인트 칠해주는 거, 모델링에다가 페인트 칠해주는 거 뭐라고 했죠? 바로 머티리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머티리얼을 어디다 추가하느냐? BB 토이카우에 들어가시면 BB 토이카우에서 스태틱 메시를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Material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은 M 토이카우라고 되어 있는 머티리얼에 들어가 있죠. 이 아까 만들었던 임시 머티리얼 있죠? 여기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새로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 두 노멀 맵이랑 이거를 그냥 적당히 끄적끄적 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한번 두 개를 지금 M 토이카우랑 T 토이카우 C, T 토이카우 N 이 세 가지 파일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볼까요? 지금 M 토이카우라 된 거에 올리면은 M 토이카우 머티리얼이라 돼 있죠. 얘의 지금 속성은 머티리얼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 두 파일들 확인해 보면 T 토이카우 C 텍스처라고 돼 있습니다. 얘도 텍스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티리얼을 따로 새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머티리얼을 적용해줘야 하는 거죠. 당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머티리얼스에서 토이카우라고 치면은
우리가 원하던 T 토이 카우라든지 그런 건 안 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자, 새로운 머티리얼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클릭해서 머티리얼 누르면 됩니다. 머티리얼 이름은 m카우로 해놓겠습니다. m토이카우 말고요. 자, 볼까요? 머티리얼 m 언더바 이번엔 그냥 카우로. 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더블 클릭해 줍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비싸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이 기다란 뭔가 하나 있는데 위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다룰 건 베이스 컬러, 이미시브 컬러, 노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노멀이 다른 버전에서는 한글로 나오던데 제 거는 보니까 노멀이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맨 위쪽에 베이스 컬러. 이 베이스 컬러는 당연하지만 머티리얼의 전체적인 색을 다룹니다. 중요하니까 맨 위쪽에 있겠죠. 그리고 얘는 벡터 3 RGB 값이라고 해서 R로도 RGB 그렇게 각각의 값을 하나씩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는 이미시브 컬러죠. 이미시브 컬러는 이 형광 뭐 형광빛 같이 뭐 불빛을 내는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흑우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빨간 불빛이 나오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시브 컬러를 이용해서 빨간 불빛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멀. 노멀은 뭐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멀 맵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멀 맵을 적용시키는 데 사용되고요. 기타 요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메탈릭이라든지 뭐 스페큘러 뭐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언리얼 엔진 도큐먼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럼 텍스처들부터 넣어주도록 하죠. 텍스처는 어떻게 넣느냐? 우클릭해서 텍스처를 살펴보면 텍스처 샘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텍스처 샘플을 통해서 이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우클릭을 해서 텍스처 샘플 뭐 S까지만 치면 바로 뜰 겁니다. 텍스처 샘플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디테일, 얘도 디테일이 있죠. 여기서 텍스처를 toycow.c 이걸로 바꿔주면 이제 막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그냥 간단하게 텍스처 샘플에 RGB를 바로 그냥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 줍시다. 쭉 연결해주고 그러면은 여기가 뭐 이상하게 변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참 이게 이런 텍스처 같은 거 다룰 때 머티리얼 다룰 때는 저장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왠진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BP 토이카우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머티리얼 만들어줬죠. M카우였죠. 카우만 치면은 M카우 나올 겁니다. 하면은 짠! 뭔가 카우 레벨에 나올 법한 그런 소가 나왔네요. 일단 저장을 해주면은 이 맵에서도 무슨 좀 기묘하게 생긴 소가 튀어나왔네요. 게다가 눈 파란색이고 뭔가 우리가 원하던 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원했던 건 일단 흰색 점박이인데다가 일단 눈에는 당연히 불빛도 안 나오고 코는 초록색이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토이카오 ct.tga 파일만 봐도 알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소에는 안 쓸 법한 색깔들만 가득하죠. 소에 뭔가 초록색이나 빨간색 같은 건 안 쓰이겠죠. 눈은 더더욱 파란색은 아닐 거고. 자, 왜 이런 텍스처로 돼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이 텍스처는 게임에 그대로 적용할 텍스처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색들은 단순히 어떤 색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정해주는 레퍼런스용 텍스처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빨간색 부분에다가는 실제 게임에 적용시킬 때는 여기에다가 흰색을 넣어라.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 분홍색을 넣어라. 파란색 이 눈알들에서는 빛이 나오게 해라.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레퍼런스용 텍스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이 색깔들이 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색깔들이죠. RGB, 네, RGB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서도 단색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뭔가 노란색이라든지 그런 걸 레퍼런스로 쓰면은 여러 개 꼬이니까 이렇게 그 세 가지 빛의 삼원색으로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베이스 컬러 이외에 뭐 다른 요소의 레퍼런스로도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단순히 소의 텍스처를 그대로 소의 텍스처 그러니까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가 분홍색이고 막 그런 텍스처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이미시브 컬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텍스처를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크기는 한 3MB밖에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좀 큰 이 트리플 A급 게임이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텍스처 하나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 여기 있는 두 캐릭터는 팀포트리스 2의 솔저입니다. 두 캐릭터를 보시면은 모델링이나 복장 그런 건 다 동일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옷의 색깔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런 이런 게임을 만들 때 그때 레퍼런스용 텍스처 하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레드 팀의 캐릭터는 어떤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라. 그리고 블루 팀일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해라. 그렇게만 하면은 이 텍스처 하나만으로도 두 가지 혹은 팀 개수가 더 많으면 그만큼의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굳이 동일한 텍스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색깔 놀이 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조금 조작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것만 가득이죠?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 단색 만드는 거,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클릭해서 직접 숫자 치면 우클릭한 뒤에 이름 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름이 아니라 111, 000, 0.725, 0.206, 0.479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쳐서는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럴프라고 돼 있는 거 뭔가 이상하죠? 자, 천천히. 우선은 이 단색 만드는 거. 단색 만들 때는 3번을 숫자키 3번을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면 팔레트를 띄우고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일단 얘는 우선 끊어줄게요. 이 노드를 위에 올려놓고 우클릭한 뒤에 링크 끊기 하면은 링크가 이렇게 딱 끊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3을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하면은 0,0,0이 생기죠. 이건 당연히 검은색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색 선택 툴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뭐 검은색 하나 필요하니까 그대로 냅둡시다. 그 다음으로 이게 아니지. 3 누르면 0,0,0 얘는 이제 1, 1, 1 휜 점박이니까 만들어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홍색을 만들어줘야겠죠. 분홍색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0.725, 0.206, 0.479 정도로만 조작해주면 됩니다. 잠시만요. 0.725, 0.206, 0.479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 분홍색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네요. 자, 그 다음으로 럴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럴프라는 게 실제로는 linear interpolate라는 건데요. 얘가 뭐를 하냐면은 이 알파, A, B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받죠. 알파로는 일단 알파라고 돼 잠깐. 럴프를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럴프라고 돼 있는 거에서 보면은 이제 A, B, 알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로는 어떤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R 값을 알파를 받는다고 치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A랑 B로는 두 가지 색깔을 받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를 받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받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색깔을 합해준다고 보면 합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알파에서는 알파로 받은 값이 있죠. R 값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서는 B로 된 거를 B에서 받은 색깔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 외에 다른 색깔, 초록색이나 검은색이나 파란색 그런 걸로 된 부분들에서는 A에서 받은 그 색을 넣어주는 방식.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리니어 인터폴레이트라는 말 자체는 선형 보관이라는 건데 말이 어렵죠. 그냥 알파에서 받은 게 0에 가까울수록 A의 값, 1에 가까울수록 B의 값을 선형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0에서부터 1이니까 소수 값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줄 거는 단순히 그냥 검은색, 흰색으로만 된 소를 만들 건 아니잖아요. 흑백 영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R 값으로 이제 첫 번째 럴프로는 R에서 알파를 받아서 1,1,1 흰색이랑 0,0,0 검은색을 두 개를 선형 보관을 시켜주고 그 다음 럴프에서는 이 아까 만들어줬던 여기에서 만들어준 그 텍스처를 갖다가 그대로 A로 받은 뒤에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초록색 부분 여기 그 코가 있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알파로 받아서 그거를 B로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 컬러로 넣어줍시다. 자 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조금 정리를 해야겠군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럴프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이제 G에서 어디에 이 핑크색이 들어갈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럴프를 하나를 또 A에서 왜 안 이어지니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볼까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조금 렉 걸린다는 거. 뭐 괜찮은 소가 튀어나왔습니다. 적당히 생긴 소가 나왔네요. 적당한 흑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베이스 컬러 관련해서는 적당히 해결한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눈이 빨갛게 빛나게 해야겠죠. 눈이 빨갛게 빛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시브 컬러 부분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이미시브 컬러에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선형 보관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이미시브 컬러로 파란 부분에서 파란 눈 부분 오른쪽 아래에 파란 부분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불빛이 나오게 할 거, 빨간 불빛이 나오게 할 거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하나의 빨간색을 만들어 줍시다. 얘는 그냥 1로만 하면 되니까 1로 하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음에 얘를 럴프로 0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얘가 B로 가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색을 발산시킬 건 아니잖아요. 막 얘가 혼자서 무슨 전구도 아닌데 소가 통째로 빛날 것도 아니니까 그냥 A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안 넣으면 그냥 색이 안 나온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B를 넣어서 파란 부분에서 이 빨간색을 내라 하면은 이제 이미시브 컬러로 연결을 해주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빛이 납니다. 이해 안 나는 것 같죠? 그냥 눈만 빨간색으로 바뀌고 끝났죠?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미시브 컬러로 받는 그 세기가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 샘플의 각 픽셀마다 그 RGB 값이 0부터 1 사이로만 들어옵니다. 0부터 1 사이로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파란 부분에서도 가장 세봤자 1밖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세기가. 그렇다면 이 이미시브 컬러에서는 1 정도로 불빛을 내게 되는데 너무 약하죠. 자,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 곱해주면 됩니다. 이 세기를. 그냥 한 뭐 만 정도 곱해줍시다. 만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10만 하면은 그때는 너무 밝아요. 만 정도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멀티플라이는 뭐 이름 치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어떻게 넣느냐? 자,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가 이 색깔들 만들 때, 즉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간 걸 만들 땐 3을 누르고 좌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가 하나만 들어간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1을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을 하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죠. 자, 1을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하면 0이 하나 생기네요. 얘도 역시 왼쪽에 디테일로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1, 2 플러스 0, 4 이거는 뭐
그냥 그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방식 말고 그냥 멀티플라이 하고, 멀티플라이는 예상하셨겠지만은 A랑 B에는 두 값 곱해주는 것,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끊어줘도 되죠. 얘는 끊어야죠. 그다음에 얘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잠시만요. 적당한 세기로 왠지 지옥에서 튀어나온 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당히 반짝이는 눈을 갖게 되죠. 이렇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 뭐 원하시는 대로 수치는 바꾸셔도 됩니다. 그 크기를. 근데 만정도가 짝 적당해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 아직 안 쓴 텍스처가 남아있죠? 네, 노멀맵. 노멀맵 써줍시다. 노멀맵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제 일단 텍스처 샘플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텍스처 샘플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토이카우에서 n 이걸로 하고, 얘는 그냥 RGB 값을 다 통째로 써야죠.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노멀에다가 꽂아주면 역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노멀이 적용된 소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소가 그냥 기본적으로 노멀 맵도 조금 그렇게 막 구체적이진 않고, 소도 조금 막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서 별로 차이는 안 느껴져요, 아쉽게도.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노멀 맵을 진짜 적당히 잘 써주면은 폴리곤 수 늘리지 않고도 꽤나 디테일한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아쉽지만 이 정도로 보죠. 자, 그리고 과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걸로 하나 내겠습니다. BB 토이카우에 있는 머티리얼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바꿔서 한번 그 여러분만의 소를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당히 바꿔서 사이버펑키한 소를 만들어 줬고요. 이걸 제출은 어디서 하느냐? 오파치 카페 과제 제출 2020 언리얼이라는 말머리를 달고서 3주차 과제 제출, 뭐 그렇게 이름 붙여줘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시험 기간이니까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사진 한번 띄고 올리고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죠. 감사합니다.